제1부 서울 한복판의 절 그리고 예술의 거리. 서울 한복판 종로구의 중심에 자리한 조계사. 그곳은 도시의 소음을 잠시 뒤로하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조계사의 고즈넉함 너머에는 인사동이라는 골목이 펼쳐집니다. 예술과 전통이 숨쉬는 거리. 이 두 장소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울 사람들의 삶에 닿아왔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계사의 역사는 한국 불교와 한국 현대사의 궤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1910년 조선 불교의 자주화와 민족 자존을 염원하던 스님들과 불자들이 도심 속에 각황사라는 이름의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때 각황사는 4개의 문 안에 처음 들어선 사찰 중 하나였고 포교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7년 사찰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법당을 새로 세우며 새 얼굴을 갖추었습니다. 이 사찰은 태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1954년 불교정화운동 이후에 지금의 이름 조계사로 바뀌게 됩니다.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으로서 많은 이에게 열린 곳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법문, 백송가, 회화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들, 종가, 사리탑, 7층 석탑 같은 유물, 그리고 24시간 개방이라는 점 등이 도시 한복판에서 절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더해왔습니다. 절을 찾아가는 마음은 단순히 경건함만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에 쌓인 무거움을 내려놓고 도심 속 숨구멍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계사의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고요함은 서울의 아침, 종소리, 연등, 돌담과 대웅전 처마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인사동 역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사동은 조계사의 바로 인근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과 문화,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거리입니다. 그 명칭 인사동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지역인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유래합니다. 1914년 동명이 개정될 때 관인방의 인자와 대사동의 사자를 따서 인사동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의 공간은 좁은 골목, 전통 찻집, 골동품 상점, 화랑, 공예품점 등이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그리고 인사동 길은 옛날 캣천이 흐르던 길을 따라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드나들며 문화와 미술, 인연을 쌓아온 곳입니다. 조계사와 인사동이 만나는 지점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조용히 사색하고 싶은 사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전통을 탐하는 사람, 관광객, 외국인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조계사의 연등이 비추는 불빛 아래 인사동의 가로등과 가게 간판이 어우러지는 밤길은 그 모임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 도시의 풍경 속에서 조계사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불교 수행의 고요함, 예배와 법회의 엄숙함, 그리고 인사동의 풍부한 색채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합되어 서울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있는 전통이 됩니다. 당신이 조계사를 처음 방문하실 때 문을 지나 일주문과 부리문을 통과하고 종각에서 울리는 벚꽃 소리, 연등이 내려앉은 대웅전 처마, 돌계단 넘어 보이는 한옥의 지붕과 인사동의 골목 풍경을 함께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마음이 뒤엉킨 삶 안에서 작은 쉼표를 찾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직 역사의 먼지와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조계사와 인사동은 그렇게 무게를 견디며 사람들의 기대와 기도를 받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2부 절 안의 공간, 거리 너머의 시간. 조계사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단지 불교 사찰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소음은 차단되고 하늘은 갑자기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나무는 더 오래된 기억을 품고 서 있습니다. 이곳은 사찰이면서도 공원 같고 종교시설이면서도 마음을 놓는 쉼터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일주문입니다. 절의 첫 문이자 세속과 수행의 경계를 나누는 경건한 출입구입니다. 하지만 조계사의 일주문은 마치 사람을 가로막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이끄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부리문을 거쳐 넓은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조계사의 중심인 대웅전은 웅장하지 않지만 단정합니다. 불상은 금빛이지만 번쩍이지 않고 향로는 연기가 서린 듯 남아있어 이곳이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닌 누군가의 절실한 기도와 기다림이 머문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대웅전 앞마당엔 언제나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계절을 막론하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 수많은 등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처럼 압니다. 그 한 줄기 불빛이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타국에서 홀로 있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조계사의 공간은 단지 물리적 구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을 담는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불교는 원래부터 삶의 중심을 지금 이 순간에 두지만 그 지금들이 쌓여서 만드는 깊이, 그게 바로 조계사의 공간성입니다. 이제 그 주변을 걸어 나가 봅니다. 인사동 거리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조계사의 고요함에서 문화의 활기로 전환되는 통로입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전통 찻집이 보이고 도자기 가게, 먹으로 그린 산수화가 걸린 갤러리가 등장합니다. 인사동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여전히 화가가 작업을 하고 서예가가 붓을 잡고 목공의 장인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살아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마음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인사동의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물끄러미 바라보는 점주의 시선에서 이 거리의 품격이 전해집니다. 빨리 팔고 많이 남기려는 계산보다 한 번 온 이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골목을 지탱합니다. 예전에는 인사동이 미술인들과 작가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낙원동에서 헌책을 사고 인사동에서 찻집에 앉아 토론하고 조계사에서 명상을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옵니다. 요즘 인사동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몇몇 찻집은 시간을 담은 찻잔을 내어놓습니다. 다도는 단순한 음료 문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계사의 정신은 그런 다도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는 그 길목에 조계사와 인사동은 함께 서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가 흘렀고 여러 계절이 스쳐갔지만 그 자리만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과 발걸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처음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불법을 처음 배웠고 누군가는 절이라는 공간 자체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도 하나가, 그 조용한 명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도 조계사에서는 차분히 앉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몰라도 괜찮았고 관세음보살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마주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명상이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조계사 마당에 있는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느끼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조용한 울림이 들려오는 날, 그런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단지 전통 공예품이나 찻집이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길이 오래전 어머니와 걸었던 기억이 담긴 거리고, 누군가에게는 첫사랑과 손을 잡고 걸었던 그때의 공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 막 피어나던 시절, 희망을 품고 처음 올라온 서울에서 마주한 전통이라는 낯선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조계사와 인사동은 사람의 마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색채를 넘어서 삶의 쉼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열리는 연등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섭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기도와 소망이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나며 세상의 온기를 더하는 순간이 됩니다. 조계사 앞마당에 수천 개의 등이 켜질 때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 하나를 켜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또한 요즘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명상 강의나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자주 열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과는 인연이 없었을 사람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 내 마음에도 이렇게 조용한 자리가 있었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도심 속의 절, 도심 속의 골목,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조계사와 인사동이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지금의 언어로 건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때로는 향기로, 때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때로는 종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자체로 전해집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인사동에서 전통을 배우고 조계사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공간을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공간이 단지 옛날의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불법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자비, 연민, 지혜, 그리고 내려놓음. 이 네 가지가 조계사와 인사동을 오늘까지도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조계사에서 조용히 울리는 종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에도 들렸고 오늘도 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그곳에 길이 있다고. 조계사와 인사동, 그곳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고 기억이며 그리고 당신 자신입니다. 절과 거리, 사찰과 예술, 기도와 감상, 이 모든 것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계사가 있고 그 주변을 인사동이 둘러싸며 서울 사람들의 일상과 비일상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바쁜 걸음들이 오가는 길목에 조계사가 있습니다. 저를 지나가는 이들은 누구나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단지 정각과 탑이 있는 절이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의 기억을 품고 있는 한 시대의 거울이기도 하다는 것을. 조계사의 시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한국 불교의 굵직한 역사들이 파도처럼 지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각황사라 불리던 그 시절, 조계사는 조용히 민족과 종교의 자주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그 절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조국과 불법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세월이 계속되었지만 조계사는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현대의 거친 흐름 속에서도 스님들은 절을 지켰고 그 속에서 신자들은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라도 얻고자 했습니다.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불교계 내부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개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도 조계사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 세속과 수행 사이의 균형을 고민했던 사람들, 그들이 머물던 곳이 바로 이 절이었습니다. 시대가 군부독재로 흐를 때에도 조계사는 침묵 속에서 저항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나설 수는 없었지만 불의에 대한 작고 단단한 목소리는 이 절을 통해 세상에 흘러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 한 시대의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승려대회가 열리고 종단의 개혁이 추진되며 조계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절은 더 이상 종교인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현대인의 쉼터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조계사 앞 인사동 거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통을 간직한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찻집과 공예점, 작은 갤러리들이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절을 찾고 인사동을 거닐며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동의 변화는 조계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급하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전통의 숨결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계사가 있었습니다. 조계사는 점점 더 문을 넓혔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와서 앉아도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에도 열려있는 경내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등이 켜진 거리, 한겨울의 찻집 불빛, 그리고 조계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 모든 풍경이 이 지역의 시간을 구성하는 퍼즐이 되었습니다. 조계사는 종교 공간이면서도 문화의 중심, 시민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절에서 열리는 법회뿐 아니라 예술 전시, 음악회, 인문 강좌 등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절에 왔고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큰 전환점에서 조용히 등을 돌리고 울었고, 또 누군가는 인사동 골목 끝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을 조계사의 종소리에서 되찾았습니다. 절은 그렇게 사람들의 시간을 품고 그 시간들이 쌓여 또 다른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계사와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서울 시민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불자에게는 기도와 수행의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얼굴들 속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나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딘가 깊은 곳과 맞닿아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조계사는 단지 남아있는 유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이며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리의 소리와 냄새,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통을 지금의 언어로 말해주는 하나의 시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문득 조계사 문 앞에서 멈춘다면 그 멈춤이 단지 관광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